자, 안녕하십니까. 대출 읽어주는 남자 대행남입니다. 자, 오늘은 실제 대출 문의 사례를 보면서 제가 이 글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남편이랑 저랑 둘 다 생애 최초이며 계약은 이미 한 상태입니다. 처음엔 보금자리론을 생각했으나 금리가 너무 높아 대출 문의를 드립니다. 남편은 개인 사업가로 소득이 1,500만원 정도밖에 잡히지가 않고 혼인신고를 하는 게 이득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 제일 잘 맞는 대출로 상담 부탁드립니다. 잔금일은 9월 30일, 계약 금액은 5억 7,500만원, 지역은 서울이고요. 작년 기준 연봉이 5천만원이네요. 이제 이거는 문의글을 주시는 그 혼자 기준, 본인 소득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부채는 전세자금 대출. 지금 전세로 거주하고 있으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있고 집을 사서 이제 이동을 하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신용점수는 K12 1000점, 나이스 819점입니다. 현재 매매 금액이 5억 7,500만원이고 서울 주택구입 자금이라면 생애 최초 기준으로 LTV는 최대 70%까지 볼 수가 있고요. 단순 계산하면 5억 7,500만원 곱하기 70%는 약 4억 250만원 정도가 1차 한도입니다. 다만 실제 한도는 DSR, DTI, 방공제, 기존 전세자금 대출 처리 여부에 따라 달라지죠. 수도권 규제지역 생애 최초 주담대는 LTV 70%와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적용됩니다. 자, 그리고 보금자리로는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가 이제 기본 조건이고요. 생애 최초는 한도 최대 4억 2천만 원까지가 가능합니다. 현재 주택가격 5억 7,500만 원이고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부부 합산 소득이 약 6,500만 원 정도라면 소득 조건에는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다만 보금자리로는 한도가 높게 나올 수 있는 대신에 금리가 시중은행보다는 높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리만 놓고 보면 일반 은행 주담대도 같이 비교해서 봐야 됩니다. 문제는 일반 은행 주담대는 DSR 심사를 보는데 본인 연소득 5천만 원 단독으로 해서 4억 원 안팎을 받으려면 기존의 전세자금 대출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이 대출 한도가 부족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은행권의 이제 차주 단위 DSR은 40%가 기준으로 이제 있고 아시다시피 뭐 보험사나 이런 제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DSR이 50% 기준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문의하신 분이 이제 제일 걱정을 하시는 게 이 혼인신고인데요. 혼인신고는 대출만 놓고 보면 하는 쪽이 유리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남편분 소득이 1,500만 원 정도라면 부부 합산 소득이 6,500만 원으로 합산을 했을 때 올라가기 때문에 일반 은행의 DSR 심사에서는 이제 조금 더 여유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또한 디딤돌 대출을 볼 때도 미혼 단독이면 주택 가격이 5억 원이 이제 초과라서 어려울 수가 있겠지만 혼인신고 후에 신혼가구로 보면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조건에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다만 디딤돌은 신혼가구 기준 최대 한도가 3억 2천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필요한 대출 금액이 3억 2천만 원 이내라면 유리하고 4억 원 정도가 만약에 이제 필요하다면 디딤돌 대출만으로는 부족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제 필요한 대출이 3억 2천만 원 이내라면 혼인신고 후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을 먼저 보는 것이 금리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가 있어요. 필요한 금액이 4억 원 전후라면 보금자리론이나 일반은행 생애 최초 주담 를 같이 비교해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이제 거주 중이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계신 것 같은데 이 기존의 전세자금 대출은 매우 중요합니다. 잔금 때 이 기존의 전세 대출을 상환할 예정이라면 그 부분을 은행이 명확히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심사를 받아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계약 기간이 딱 맞아 떨어져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 전세를 이제 내비둔 상태에서 이사를 한다거나 또는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 그러니까 보증금을 못 받게 되면은 전세자금 대출이 상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세 대출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로 심사가 되면 DSR이나 내부 심사에서 아주 불리하게 잡힐 수가 있죠. 이 주택 자금 대출이 아예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분의 신용 점수는 K12 1000점이면은 아주 만점이죠. 만점이고 다만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K12보다는 나이스를 기준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이 나이스가 819점이 나쁜 점수는 아니지만 조금 더 관리가 좀 필요하고요. 다만 이제 일부 은행에서는 이 나이스 신용 점수를 보고 이 대출 한도나 금리를 책정하는 이 경우가 또 종종 있기 때문에 이제 나이스 신용 점수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K12는 아주 좋으셔서 뭐 따로 관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아까 이제 뭐 혼인신고를 하고
남편분의 이제 소득을 합산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남편분과 이제 합산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만약에 남편분의 소득을 합산을 한다라고 하면 남편의 부채까지 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남편분께서 개인 사업자라고 하면 아무래도 대출을 좀 쓰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사업자 대출이라든지 창업할 때 좀 들어갔던 뭐 창업 자금 대출 같은 것들, 정부 지원 사업자 대출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면밀히 이제 해서 소득이 1,500만 원 정도밖에 안 적혀 있으니까 소득을 합산을 하는 게 나을지 안 하는 게 나을지 좀 상의를 하셔서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현재 조건에서는 혼인신고 후에 부부 합산 소득으로 일단 신혼부부 디딤돌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한도가 부족하다면 보금자리론 또는 시중은행의 생애 최초 주담대를 비교하는 순서가 가장 현실적이에요. 남편분의 명의의 다른 대출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뭐 세금 체납, 연체, 사업자 대출 문제가 없다면 대출 측면에서는 혼인신고가 불리하기보다는 유리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긴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대출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은 잘 알아보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